통합운영학교 지원 방안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온라인 관계상 국민 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주최해 주신 서동영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겠습니다. 온 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위기만큼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위기가 심각합니다. 60명 이하 작은 학교가 전체 학교의 43%에 달합니다. 서울, 경기와 같은 대도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맞물려 통합운영학교 육성과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이 됐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통합운영학교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현장의 애로사항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통합운영학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재정적 지원이 미흡했었습니다. 자연히 운영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와 지역 간담회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니 사실상 시설 외에는 교원의 활용, 교육과정, 재정 시스템 등 많은 부분이 분리되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지원이 따른다면 통합운영학교가 제 기능을 해낼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당국에서도 통합운영학교의 특색을 살리고 운영 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압니다. 저 역시 관련한 정책 연구들을 살펴보니 통합운영학교의 유연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모두 엄격한 교원 자격증 제도를 꼽고 있었습니다. 물론 교원의 교차지도를 열어주는 일이 말처럼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생각하지 못한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먼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한 뒤 장기적으로 교원 양성이나 연수 과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준비도 꼭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을 마련한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과 이재정 경기교육감님 그리고 장서궁 전남교육감님께서 축하 말씀을 영상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에도 대비할 수 있는 통합운영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래형 통합운영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부도 현장과 소통하면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연계와 교원의 교육과정 통합운영 전문성 신장 등 통합운영학교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이 통합운영학교를 염두에 둔 것은 우선 급간 연계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게 가장 주된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될 때 교사 수를 늘리지 않더라도 교사를 풀로 활용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융복합 교육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이런 면에서 미래형 통합학교로 가는 것이 기본 정책으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런 방향에서 새로운 교육을 열어갈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통합운영학교는 급변하는 미래 교육 환경에 대비해서 기존의 학교 급간 경계를 깨는 유연한 학제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말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미래형 통합운영학교를 올해의 역점 사업으로 삼고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구상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과도 연계해 공간을 혁신하고 학교를 생태적으로 재구성하며 마을과 함께하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해 지속 가능한 미래 학교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문제는 현행법이 가로막고 있는 통합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교사들이 초등과 중등의 경계를 넘어 교차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곧 관련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 개정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토론회 주제에 대한 주제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남교육청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 변윤섭 당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한 사회 변화와 함께 출생률 감소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광주 출생자 수가 7,318명이고 사망자 수가 7,783명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앞으로 출생아 수 감소로 사망자 수도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자연 감소는 빠르게 전전될 수 있다고 통계청 관계자는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방안 하나로 미래형 통합운영학교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 캠퍼스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 연속성이 있는 배움과 성장이 가능하고 작은 학교에서 채울 수 없는 사회성, 관계성 발달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국간 교육과정의 연계 운영에 장점이 있고 생활교육과 일관된 진로교육이 가능하여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통합운영학교를 추진했던 그동안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정책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2006년, 2009년 교육부에서 적정 규모 육성계획 중 학교 통폐합 정책 하나로 등장하였고 지금까지 통합운영학교를 추진한 결과 전국적으로 늘어난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먼저 초중 통합운영학교가 전국 52개 교육이고 중고가 56개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초중고 통합운영학교는 6개 교육입니다. 앞으로 통합운영학교는 대도시권의 원도심 지역 중심으로 통합운영학교가 등장하고 신도시 개발 시에도 통합운영학교가 신설되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와 같이 통합운영학교가 늘어났는데 현 운영상의 어려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걸림돌은 먼저 교원 자격 선발 제도가 다르다 보니 학교 급간 교차 지도와 통합 운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는 45분 수업으로 제도적 제한 때문에 정규 교육과정 통합 프로그램 운영이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학교 급간 교원들 사이에서도 초등은 학급 담임제로, 중등은 과목별 교과 담임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고요. 동시에 두 개의 학교가 그대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학교 교육계획 수립, 공문 작성, 장부관리 등이 각각 이중으로 처리되고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행정처리 업무 부담이 증가되어 이런 점을 해소해 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미래형 통합운영학교는 학생의 차별 없는 교육권 보장의 관점으로 전환하여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연속적인 성장 발달 단계를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써 받는 학생의 이익이 클 것으로 봅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국간의 교사의 교차 지도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30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항에 통합운영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교원들이 연수를 통해 교차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이 요구됩니다. 이에 수반된 겸임 수상 도입과 교차 지도 자격 부여 연수 과정도 개설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존 학교들이 통합운영학교를 개편하기 위해서 통합교육과정에 맞는 교실 재배치, 특별교실 추가 확보, 교원들의 연구실 구축 등 일반 학교와는 다른 통합운영학교만의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교육환경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현 재정지원금 30억 원의 경우에 통합운영학교로 전환 전에 임시 모듈 교실 설치나 교실 개선 등에 투자하다 보면 정작 교육을 위한 교실 추가 확보 등이 어려워 지금보다 지원금 상향이 필요합니다. 패널 토론 진행을 맡은 조상식입니다. 제가 호명해드리면 곧장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순서대로요. 충북교육청 조선희 장학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소개를 받은 충청북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장학관 조선희입니다. 저는 미래형 통합운영학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그 전국 통합 운영학교 그 현황을 살펴보면, 그중에서 이제 충북의 통합 운영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에 충북은 통합 운영학교가 6개 학교였습니다. 올해 21년에는 3개 교가 증가해서 총 9개 학교이고요. 22년에는 2개의 학교가 더 개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충북의 통합 운영학교는 총 11개의 학교가 될 예정인데요. 이처럼 이제 향후 그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 차원에서 통합 운영학교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 운영학교가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배움과 성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미래형 통합운영학교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통합운영학교에는 준비되지 않은 교원을 배치해서 통합운영학교에서 교육과정 연계, 또 교원과 학생의 교류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면, 통합운영학교에 관심이 있는 교원을 배치해서 해당 학교에 대해 협력적 실천 의지를 갖고 변화를 일구어내는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합운영학교에 배치되는 교원은 학교장 공모 또는 교사 초빙, 동일교 및 지역 근무 연한의 탄력적 적용이 이루어지는 등 통합운영학교의 특징이나 기능, 성격에 맞는 적합한 인사 정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적 지도 역량 연수 기회를 제공해서 모든 교원이 통합운영학교의 운영과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를 이수하도록 해서 공동 책임의식과 전문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초중 또는 초중고 간 학교 교직원의 소통과 협업 강화를 위해서 공동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해서 초중 교육과정 연계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통합할 대상,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통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교직원 간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통합운영학교 특성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학교 전반의 시스템과 학교 문화를 총체적으로 혁신하는 방향이어야 하고 초, 중 또는 초중고 간 연계성 있는 통합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는 대부분 창의적인 체험활동과 방과활동 정도가 통합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 교과 통합으로 확대되어 학교 급 간 연계성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 이력 관리, 학생 성장 관리가 이루어지고 초개인화된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현재 통합운영학교는 학교 급 간 교사 교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 교사대 공동교육과정 운영 또는 교사대 통합을 통해서 학교 급 간 복수 자격을 원활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초중등교육법 2조 학교의 종류를 보면 학교 분류 항목에 통합운영학교가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학교를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운영학교가 독자적인 학교를 인정받도록 법령 개선을 해야 되고요. 초등등교육법 2조 그 분류 항목에 통합운영학교를 포함시켜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통합운영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에 통합운영학교가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 상세히 규정하고 특수성을 부여해서 고유의 성격을 살려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 관리를 일원화하고 학교 급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운영학교만의 나이스와 에듀파인 등 행정 시스템을 통합하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교원이 사기 진작을 위한 유인책도 있어야 합니다. 농산어촌형, 원도시형, 중소도시형, 대도시형 등 다양한 통합운영학교 운영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지역 중심으로 큰 규모의 통합운영학교 신설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 우리 경기도교육청 원덕재 장학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 장학사 원덕재입니다. 오늘 통합운영학교의 새로운 지향점을 짚고 또 미래형 통합운영학교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소동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전남 충북교육청에게 감사드리면서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주 탄전 초중학교 김은미 선생님 나와주시고요.
본교 또한 지역 학생 수 감소로 인근의 5개 학교가 통폐합되어 운영되다가 2000년 3월 1일자로 탄천 초중학교로 통합되었습니다. 하지만 초중 통합운영학교 22년차 운영에도 학교의 일부 시설 및 인적자원 통합 활용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교는 충남 공주시 탄천면 수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학생 수는 2018학년도 70명, 19학년도 63명, 20학년도 53명으로 점차 감소 추세입니다. 학교장을 제외한 교직원은 겸임 발령이 아닌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교직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의 일부 시설을 공유하고 행사 중심의 교육과정 통합 운영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사 일정은 중학교 간 교사들의 순회 일정 조율을 위해 중학교가 먼저 계획하고 초등학교는 그에 맞추어 수립합니다. 이어서 통합운영학교의 효과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본교의 실태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크게 교육과정 운영, 학생생활지도, 교원관리, 교육시설관리 측면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운영 측면입니다. 현재 입학식, 개학식, 방학식, 체육대회, 학교축제, 졸업식과 같은 학교 행사 위주의 통합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관련 예산을 분담하여 지출하므로 학교 예산이 절약되며 학교 행사 운영 시 소규모 인원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양한 종목의 진행이 가능하고 통합학교로서 학생 간 화합회장을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초등과 중등의 학사 일정 운영 시기의 차이, 학생 발달 수준의 매우 큰 차이 등으로 인해 통합학교 간의 실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으로 단위 수업 시간이 상이합니다. 이로 인해 일과 시간이 달라지고 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학년 초 사전 조율이 필요하고 예상하지 못한 수업이나 행사 시 이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또한 정규 교과 이외의 방과 후 학교에서의 교류도 쉽지 않게 됩니다. 방과 후 학교 및 교육활동 운영의 다양화를 시도해 볼 수 있고 학교 간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적인 통합교육과정 편성과 적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학교 급 간 이질적인 문화로 실제 운영면에 있어 많은 합의점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학생생활지도 측면입니다. 소규모 통합운영학교의 대부분이 학년당 한 학급을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더라도 학생들은 동일 환경의 학급에서 계속 생활하기 때문에 학생 가치관의 다양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새로운 인간관계 구축이나 학급 문화 형성에 대한 기회가 부족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셋째, 교원관리 측면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완전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교원 업무 분장의 통합으로 이어져 교사의 업무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장의 출신 학교급에 따라서 교원의 교과 활동과 업무 처리에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학교급의 문화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 원인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설관리 측면입니다. 통합운영학교는 면 단위의 타 소규모 학교에 비해 교육시설이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고 학생 수요에 따라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재정적 이점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 운영에 있어 시설 및 기자재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학교 운영비를 공통으로 집행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동이용시설은 이용시설에 제한이 따르고 초등과 중등 교사에 각각 따로 설치되거나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있어서 시설 투자와 관리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입니다. 통합운영학교의 실제적 교육과정 운영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핵심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무학년제 활동, 학생 중심이 아닌 주제 중심의 수업활동 전개 등 현실적인 연구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혁신도 필요합니다. 학교급별 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인사관리에 일어나 교원 복수 자격 제도를 통한 겸임교사 발령 등의 충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원 수급의 경우 초등과 중등의 복수 자격 소지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재 실정에서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교원의 수가 매우 한정적이므로 충분한 자격 연수를 통한 자격 취득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자격 취득 시 단기간의 형식적인 연수가 아닌 학위 취득에 준하는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적인 교육과정 통합과 제도적 측면의 모든 준비가 단계적으로 마련된 환경에서의 통합운영학교 운영은 교사에게는 수업 경감으로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학생에게는 연속적인 과정과 성장 중심 평가 시스템 운영으로 학력 향상에 긍정적 효과 및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참여 보장으로 특기를 신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제도적인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통합운영학교의 장점보다는 문제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통합운영학교의 핵심은 학교급별 구분된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임을 감안했을 때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이고 방과 후 학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의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적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학교 현장 교원들의 상호작용 및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종합적 연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다음으로요. 전남 교육정책연구소 오재홍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는 통합운영학교 추진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운영학교를 바라보는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의 시각도 다양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통폐합을 분치라는 정책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불가피한 선택이자 자구택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사 통합학교를 통해 얼마간 유지된다 한들 지속 가능하겠냐는 회의적인 전망을 빌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체가 찬성하는 정책은 없겠으나 상당수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소통과 논의 속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통합운영학교 철학 정립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통합운영학교가 농산어촌의 학생수 국감에 따른 교육정책에서 출발했지만 거기에는 사람들을 흡입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교육적 지향이나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중학교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왔던 대한교육계의 축적된 성과와 철학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이 앞서는 조급함을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운영학교는 매뉴얼에 의해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이나 외형, 계획서는 그럴듯하게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그 알맹이나 내용을 채우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고 이것은 교직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교육적 열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가치와 비전의 공유, 토론과 합의라는 지난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선 가능한 영역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우선 가능한 영역, 통합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 즉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방과학교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과정 통합을 너무 앞세워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오히려 부정적 결과와 인상을 남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등 교사들이 전문성 훼손과 침해 우려를 필요가는 것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통합학교 내에서라는 단서가 붙는다 하더라도 소정의 연수로 교차 지도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은 쉽게 결정될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교육의 커다란 골간을 건드리는 문제이므로 편의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차원에서 사고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고통합운영학교에 대해서도 응당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운영학교 논의가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중고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고통합은 통합에 따른 법적 제약이 거의 없고 초중통합운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합운영학교든 뭐든 사멸해가는 농산어촌에서 결국 소멸될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얼마 못 가 사라진다더라도 그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학교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새로운 교육적 의무와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입니다. 나주 매성중고등학교의 김선유 학부모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주의 매성중고등학교 고등학교 학부모회장을 맡고 있는 김선유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공존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가 만족하는 통합운영학교 어떻게 만들어 것인가 학부모의 시각과 목소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다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부모 입장에서는 일단은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좀 큽니다. 설사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통합운영학교에서 초중등 선생님이 교차 수업을 통해서 이 전문적인 교과 수업이 가능할지 좀 염려가 되는데요. 이미 대학에서 전공 달리 했고 또 현장에서 쌓인 경험까지 합하면 그런 간격이 좀 더 커질 터인데 이게 보수교육이나 연수만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초중등 선생님들의 정서 문제인데요. 서로 그 조직 내에서 갈등이 유발되면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선생님의 학교 근무 만족도를 떨어뜨려서 학교를 또 빨리 떠나시거나 또 아니면 그 학교가 기피하는 학교가 되지 않을까 또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꾸준히 지역 내에서 형아로서 동생으로서 꾸준히 있었다고 치지만
도시형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융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 한 학년 차이에도 굉장히 위화감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위화감 때문에 동선 배치라든가 생활 지도를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위화감이 더 커져서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좀 염려가 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단 말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들 역량 차이가 크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 강화가 밑바탕되지 않는 통합 운영 학교에 대한 논의는 크게 의미가 없고 가장 이게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청의 지자체와의 상호 협력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역청의 전문성과 지자체의 다양한 자원이 같이 협업했을 때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 학부모, 그다음에 지역민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문화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학생들 안에서는 이제 선후배 관계의 어떤 멘토링 제도 같은 거를 활용하면 조금 더 좀 융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교원대 김성천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김성천입니다. 네.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또 한번 제도의 변화, 발전의 단계를 좀 밟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단장님의 어떤 발제문에 동의를 하고요. 문제 제기에도 동의를 합니다. 통합 운영교가 제대로 되려 그러면은 결국 이제 초중등 복수 자격을 가진 전문성을 지닌 교원들이 우선적으로 많아야지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교사대 체제 자체가 이원화되어져 있는 구조도 있고 교육과정상에 호환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중초임용 도입에 따른 갈등의 선례도 있다 보니까 이러한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국가교육회의에서도 교원 양성과정 공론화까지 했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부딪히다 보니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양성과정의 이원화 체제가 오랫동안 고착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걸 극복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통합 운영교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나 근무할 의지가 있는 교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교과목 수요를 좀 반영을 해서 임시교원 양성소를 지정을 해주거나 그 기관에서 자격연수를 통해서 중등교사들이 초등교원 자격증을, 초등교사들이 중등교원 자격증을 이제 받게 되면은 일정하게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등교사들도 학부 때 심화전공 과정을 밟았고 초등에서도 이미 교과 전담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잘 우리가 접점을 찾아내면은 중등과 초등 간에 부분적으로 가능한 이 교류 시스템은 좀 가능하다. 저는 발제자의 의견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민이 됐던 거는 소정의 연수를 이수할 경우에 이제 자격증에 표시된 학교것과 다른 학교 교육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때의 소정의 연수가 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직무연수를 의미하는 거냐, 자격연수를 의미하느냐인 건데요. 직무연수로 갔을 때는 예산 절감과 행정의 편의성은 있을 수 있는데 전문성의 논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발달 단계라든지 교직 문화나 교육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무연수보다는 아마 좀 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좀 강화된 자격연수 체제로 좀 더 가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온라인 연수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과정과 집합 과정과 어떤 블렌디드 과정, 개인 연구 과정, 실습 과정 이런 거를 잘 좀 설계를 하고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이미 암묵적 경험적 지식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연수 과정에다가 잘 녹여내면 저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러나 연수원 방식보다는 이제 교원 양성 체계라든지 대학원 체계 과정에서 이거를 좀 더 끌고 와야 좀 더 안정적으로 아마 이제 교원을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저는 그 통합학교 운영교라는 명칭을 별도로 만드는 것도 가능한 대안이지만 이미 있는 그 자율학교가 상당히 많은 그 자율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율학교의 범주 안에서 이 방법들을 좀 녹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특히 이제 임용고사를 볼 때에도 앞으로 부전공 내지는 복수 전공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들이라든지, 아니 임용 트랙 과정에서 통합 운영고 트랙을 별도로 만들어내는 거죠. 대신 거기에
자격증을 2개 가지고 있는 분들을 어쨌든 지원 자격으로 넣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마 이제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에서도 연수 같은 걸 하려고 그러면 파견을 보내야 되거든요. 이런 양질의 1년 이상 사람을 놓고 투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시간과 예산, 또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의 개념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때 현장 설득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희 교원대 종합비용연수원에서도 통합운영교의 어떤 내실화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어떤 교육과정 개발이라든지 연수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부 교원 양성 연수과장이신 최용준 과장께서 아마 법적인 근거 마련 부분에 초점 맞춰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교육부 쪽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입장은 어떻게든지 통합운영학교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이 정책 실행 면에서 단단하게 준비해가지고 법과 제도를 준비해서 이 통합운영학교가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제도적 지원 관점에서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학부모님도 얘기하셨지만은 교육의 질이라는 부분, 또 학생의 수업권, 학부모님들의 수업권, 교육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그런 목적에 맞게끔 이 법령이 개정이 나중에라도 된다고 하면은 그 목적에 맞게끔 이 법령 개정을 해야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질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게 그게 하나의 절대적인 고려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법령은 입법부 소관이지만은 시도교육청과 협력을 하고 또 우리 오재용 선생님 말씀처럼 소통,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회 서동영 의원님을 포함한 국회 교육위, 법사위 전체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거기서의 현장의 가장 큰 우려가 자격체제의 근간을 흐트리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이 가장 큰 유의점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 신설 조항은 분명히 통합운영학교 지원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본 전제일 것 같고요. 또 일부 장학관님 말씀처럼 궁극적으로는 교대랑 사대의 뭐 통합이라든지 공동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양생체제 개편은 저희들이 작년에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가 된 다음에 올해 이제 협의기구를 통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조금 장기적인 과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선 가능한 영역으로서, 실행 가능한 영역으로서 입법부 차원에서 이러한 신설 조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된다면은 저희 교육부랑 시도교육청에서는 이거를 함께 입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정부의 제안에 김성천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현행 법령상, 현행 규정상 자격 도입을 위한 연수과정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목표로 우리의 학부모님들의 교육권, 수업권에 가장 역점을 둔 질 높은 교육과정 운영 부분을 가장 역점을 두고 있고요. 그 절충점으로서 일단 통합운영학교의 교차지도에 한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선 가능한 영역, 실행 가능한 영역으로서 저희들이 교육청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 차원에서 법상 논의 혹은 교육부랑 시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이 연수과정 개설과 함께 또 현장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제 토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질문이 2가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는요, 서울시 교육청의 그 환경희 장학사께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통합학교 운영의 교육과정 운영 연계를 위해서 전체를 아우르는 학년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초중등 같은 경우는 9학년제, 그 다음에 중고 통합 같은 경우는 6학년제 이렇게 해야만이 이제 일관성 있게 학생 지도나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사실은 뭐 통합학교가 사례가 혁신학교 지구 2개밖에 없고요. 사실상
지방에 있는 우리 그 혁신학교 운영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 주신 거는 상당히 참신한 의견인데 우리 지역에서 한번 우리 여기 대해서 좀 말씀 좀 한번 누가 좀 나눠주십시오. 제 생각에 우리 현장에 우리 그 김은미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 지금 여기 서울의 장하선님께서 말씀하신 이 학년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현장에서 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들이 초등학교는 대부분 유초가 같이 있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까지 같이 통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살 유치원부터 16살 중3까지 모두 한 공간에서 같이 그러니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년제로 묶어서 9학년제로 묶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유치원은 배제하더라도 1학년과 1학년부터 해서 중3까지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거는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반이 갖춰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책적인 기반이 먼저 마련이 되어야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뭐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지만 사실 학교장 재량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극히 일부잖아요. 학교에서 느끼는 학교장 재량은 굉장히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과정 전체 운영 틀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정책적인 기반이 먼저 마련이 되어야 학교에서도 운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기 두 번째 의견이 올라온 게요. 우리 채팅방에 띄우시면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저기 충남의 김순정 선생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작은 학교가 우리 김성철 교수님 답변하실 준비하고 계셔야 돼. 작은 학교 운동이 사실상 통합학교로 진일보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김 선생님께서 아마 질문하신 게 그게 국가교육과정의 틀인 통합학교로 통합됐을 때 과연 작은 학교의 본래 취지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거 우려를 좀 하고 계십니다. 예, 저는 뭐 지금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제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 개정교육과정 논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하나는 이제 지역화 담론, 지역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학교의 자율성을 보다 많이 줘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정책에 대한 요구가 있다 보니까 기존의 그 자율학교보다도 보다 많은 자율성을 줘서 초중고 안에서도 교과목 개설에 대한 요구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 안에는 또 이제 지역별 특성을 놓고 본다면 작은 학교의 특성이라든지 어떤 이제 농촌의 어떤 특성들을 잘 다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마을교육과정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마을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그 맥락 안에서 결국 이제 지역 간 학생의 발달 단계 간의 어떤 연계 구조를 잘 좀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이미 혁신학교 안에서도 혁신교육을 초등학교에 받았지만 막상 중고등학교로 가게 되면은 다른 교육을 받게 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어떤 초중 고 연계 교육에 대한 관심들 또 그러한 시도들이 이미 일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반영해 줄 수 있는 어떤 교육과정에 대한 설계, 틀거리를 잘 만들어내는 게 2022 개정교육과정 개편 안에서 이런 것들이 좀 담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중심의 교육과정의 틀들을 좀 더 내려놓고 좀 가이드라인화 시켜버리고 지역과 학교 안에 자율성을 보다 많이 주는 방식으로 풀어가면 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녹여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들어와 계신 온라인으로 들어와 계신 우리 지역 다양한 쪽에 우리 그 선생님들 중에 혹시 반드시 이 질문 드리고 싶다. 예, 패널을 지목하셔도 되고요. 한 분 정도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저기 예, 네네. 정순미 선생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닌가? 제가 저기 토론자 조선입니다. 제가 예, 조선희 선생님,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하셨던 그 학교 급간 교육과정 연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현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5가지 문제점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 학교의 종류 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에 통합 운영 학교라고 하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그런 학교 유형을 구분해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6년제라든가 9년제라고 하는 그런 학교 특성을 반영한 또 하나의 그 독자적인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특수성이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교육과정이 연계된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분리되어 있어도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연계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어렵지만 그 초중 연계 그리고 초중고 연계되는 그런 통합 운영 학교에 대해서 미래형으로서의 학교로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지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패널 선생님들도 좋고요. 우리 온라인 참석하신 선생님들도 질문이나 의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 서울의 정순미 선생님 손 드셨나요, 혹시? 네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저는 당장 개선해야 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오늘 교육부도 계시고 교수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나이스 개선이에요. 나이스는 금방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관심을 아직까지 못 기울였던 것 같은데, 아까 토론자께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제안이 있었는데, 통합운영학교에서 중등 공문을 초등이 볼 수 없고 초등 공문을 중등이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이 공유가 안 되고 결제 라인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것은 즉시 개선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의 경우는 2개 통합운영학교가 있는데, 다른 지역을 보면 뭐 6개, 8개 뭐 이렇게 있어서 독자적으로 연수를 운영할 수가 없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각자 도생하고 있다. 그냥 선생님들 아이디어로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다.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보내셨는데,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부에 제안을 드려서 상당히 송구하지만 지금은 한 114개가 있으니 이 연수가 꼭 진행이 돼야 된다. 교장 연수, 교감 연수, 행정실장 연수 진행돼야 된다 하는 거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김은미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학교장만 겸임이 돼 있어요. 행정실장 겸임 신설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다른 분에 대한 어떤 지원책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사실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지 114개 통합운영학교에 원활한, 지극히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원활한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방에 3가지 우리 올려주셨고요. 다른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지역별로, 지역교육청별로 이제 질문에 대한 우리 실천사항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육부의 최 과장님 어떻게 또 답변하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교육부에 요청하는 거를 절대 송구스러워 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서로 소통을 해야 되니까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이스 문제는 우리 원독재 장학사님 말씀처럼 차세대 나이스 시스템 준비하는 과정에 저희가 반영 여부를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겸임 문제는 아마 교육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서울시 교육청이랑 조금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이제 교육부 차원의 114개 학교에 대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 교원 연수 부분은 이 담당 부서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쪽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뭐 확답은 못하지만은 일단은 필요성을 충분히 충분히 인지를 하고 조만간 선생님들한테 혜택이 아니라 연수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김성천 교수님하고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율형 공립고 초창기에 전국 차원에서 교원대학교에서 전국에 있는 자율형 공립고 그 교사들을 모아놓고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자율형 공립고에 발령을 처음 받았을 때 발령받기 전에 100시간이 넘는 4주간 10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교원대에서 연수를 받아서 자율형 공립고에 갔을 때 학교 비전부터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연수를 받고 발령을 받아서 그 학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교사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차원에서 그런 거와 교육부에서 연수를 운영하고 교원대에서 그런 것을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서동용 그 국회의원실에서 마련한 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제 발표하신 변단장님과 그다음에 7분의 패널 토론, 그다음에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여러 100여 분의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